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공조로 참여한 채용 레볼루션, 이 책에서 교육 담당자와 채용 담당자가 협업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르소나를 만든 다음에 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죠. 그때 누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바로 할 수는 없죠. HR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온보딩 페르소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에 대한 페르소나만 할 거야. 아니야, 우리는 경력직이야. 아니야, 우리는 신입 경력 둘 다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페르소나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온보딩 목표 설정입니다. 보통 회사 문화,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기대 역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기대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직무에 대한 기대 역할, 그리고 직급 혹은 직책에 대한, 직책이라면 팀장이나 파트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 역할을 언제까지 익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러한 기대 성과에 대한 설정은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은 뭔지 아시죠? 수습기간입니다. 그래서 3개월 내 독립적인 업무 수행 가능이라고 크게 정의를 내리고, 이 독립적인 업무란 무엇을 의미한다 라고 몇 가지를 하부 목표를 적어 놓을 수 있겠죠. 6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내 무슨 프로젝트 리드 가능.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온보딩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회사의 일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업무 절차는 무엇인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세부 사항이 매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할 브레인스토밍 참석자를 선발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명에서 12명 정도를 권장을 하는데요. 조 규모로 봤을 땐 2개에서 3개 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참석자는 HRD 그리고 채용 담당자 혹은 두 가지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겠죠. 온보딩이라는 특징이 채용과 HRD가 섞여 있는 활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분들은 온보딩 기획 및 실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보딩 대상자인 신규 입사자, 그리고 팀 리더, 경영진, 쉽게 말해서 이해관계자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경험한 입장에서 개선점과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OJT 외에 멘토링을 별도로 하는 회사라면 멘토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IT, 즉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IT 시스템, 다시 말해서 온라인 연수원도 한몫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행정 담당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비용 처리, 그러니까 재무도 있을 것이고요. 제조 현장이라든지 뭐 건설 현장 같은 경우 환경 안전과 관련돼서 교육이나 훈련들,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행정 담당자나 기타 담당자들, 그리고 온보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입사자와 관계자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내 홍보에 대한 부분 등 온보딩 실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들에 대해서 누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우리는 I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단계별로 되게 많아.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에 참석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아니야, 우리는 IT에 대한 부분이 굳이 담당자는 필요하지 않은데 소통은 좀 필요해. 그러면 IT 담당자를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하지 않고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결과를 별도로 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브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규모나 상황에 맞춰서 참석자를 선발하시면 됩니다. 8명에서 12명은 인원이 좀 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뭐 6명, 5명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발된 참석자에게 사전 준비 사항을 안내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통사항에 대해서 안내 메일을 드려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거나, 혹은 2가지, 3가지를 메모해 갖고 오세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역할별 대상자를 지정한다. 하나씩 혹은 2개씩 꼭 메모해 갖고 오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생각 안 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PPT로 화면에다 띄우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해놓고 이 질문으로 시작할 거니까 일찍 오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메모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만약 작성하신 분은 이 메모를 꺼내놓고
동료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깔아놓고 안내를 해놓으면 되겠죠. 브레인스토밍은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먼저 온보딩 목표에 대한 부분과 페르소나를 공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설정했던 것들 있죠? 이 설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설명하는 목적은 참가자들이 각 페르소나의 입장에서 온보딩을 어떻게 경험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페르소나의 입장에 빙의해서 롤플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 할 때 문제점 도출과 개선 아이디어를 분리하는 게 좀 좋거든요. 해결책을 끝까지 못 찾아도 되니까 일단 문제점부터 도출해보자. 근데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페르소나별 관점을 가지고 현재 온보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싹 다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를 좀 나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원이 좀 많다면 한 조당 4명에서 6명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2명씩 조를 짝 지어도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 기준으로 온보딩 단계별 문제점을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5단계다. 그러면 각 단계별 5분을 드릴 테니까 이 단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최대한 많이 뽑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문제를 정리해서 대화가 됐으면 조별로 핵심 문제를 정리해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별로 문제점을 다 쏟아낸 다음에 조별로 핵심 문제를 정리하고 조별로 발표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때 퍼실리테이터는 모든 조별 문제점을 판서를 하는 거죠. 판서를 하면서 KJ 기법을 같이 활용해서 공통 이슈와 페르소나별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선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 있겠습니다. 페르소나별 맞춤형 온보딩 솔루션을 제안하는 단계인데요. 먼저 페르소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킬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별 어떤 경험을 필요로 하느냐,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입 같은 경우는 일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조직이 어떻게 소통을 하고 협업하는지, 각 직급과 직책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일한다, 어떤 시스템을 어떤 관점에서 도입해서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근데 견업직 같은 경우는 본인도 조직생활 해봤고 친구나 뭐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조직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보다는 업무 중심의 프로세스 중심이다 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개선 아이디어를 마구 쏟아내시면 됩니다. 뭐 조별로 따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퍼실리테이터가 각 단계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각 사람들은 뭐 30초간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메모를 하기, 메모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발표해보기 이런 식으로 좀 스피디한 브레인 라이팅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 라이팅을 하는 방법들은 회사의 퍼실리테이터마다 선호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는 온보딩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수적인 항목과 대상자, 각 페르소나별 맞춤형으로 분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판 없이 서로의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의견들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발표하고 난 후에 실제로 이것들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것이 있고 안 가능한 것이 있거든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계획 정리 및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다 됐다고 하더라도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의 생각을 모은다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이 도출한 아이디어 중 가장 효과적인 개선안 두세 개를 먼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각 요인들을 놓고 요인들마다 5점 만점을 했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것 쭉 나래비 했을 때 위에서부터 5개를 고르고 5개 중에서 다시 또 3개를 고르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된다면 온보딩 개선 후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보딩을 개선한 것을 최근에 입사했던 신규 입사들을 대상으로 파일럿을 운영해볼까? 아니면 몇 월 며칠자 이후에 입사한 대상으로 운영을 하면서
중간중간 면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진행해볼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 내는 이분들하고 한번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언제쯤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안내를 하는 게 좋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회의를 회의적으로 느끼는 것은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일이 진행이 되고 성취를 느끼면 되는데 그렇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언제쯤에 나온다라는 것들을 안내를 하고 끝내고 실제로 이것을 실행해줘야 다음번에 브레인스토밍 할 때 더 많은 참여가 됩니다. 그 입소문이 돌거든요. 사전 준비사항 안내, 이거를 안내를 하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까봐 제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초대 메일 안을 한번 적어봤어요. 네.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3분의 1 정도라도 해오면 다행인 거고요. 네, 아마 화면에 띄워놓고 시작할 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작성하도록 진행을 하시는 게 속 편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랑 안 보낸 거랑 그 차이가 좀 나요. 다음으로는 실제 온보딩 여정에 대해서 가상으로 한번 짜보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